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12월 18일 수요일 전달드릴 뉴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 미국 증시는 연준의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과 내년 전망을 앞두고 하락했습니다. 미국 채권 투자자들이 장기물 채권을 기피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중기물 채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자금 흐름을 통해 단기 시장 조정 신호에 대하여 경고했습니다. 데이터브릭스는 새로운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100억 달러를 유치하며 기업 가치를 620억 달러로 끌어올렸습니다. 서브웨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미국 매장에서 펩시코 음료를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타벅스 노조가 98%의 찬성으로 파업을 승인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나스닥 100 지수 편입 소식에 힘입어 월요일 소매 투자자로부터 약 1,100만 달러의 자금을 유입받았습니다. 혼다와 닛산이 합병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니케이가 보도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미국 증시는 연준의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과 내년 전망을 앞두고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0.39%, 나스닥 지수는 0.32%, 다우 지수는 0.61% 하락하며 9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1978년 이후 가장 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산업재 섹터가 가장 크게 하락한 반면 테슬라의 상승으로 소비재 섹터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소식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 변동성 지수는 3주 만에 15를 넘어섰고 금리 민감도가 높은 소형주 러셀 2000 지수도 1%가량 하락했습니다. 11월 미국 소매 판매는 예상보다 강한 0.7% 증가를 기록하며 소비자 지출의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시장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투자자들은 수요일 연준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거의 확신하고 있지만 2025년 금리 인하 속도와 관련된 경제 전망 보고서와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채권 투자자들은 연준이 이번 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2025년 추가 금리 인하 속도는 느려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감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재정 적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장기물 채권을 기피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중기물 채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노동시장도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매파적 인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수입 물가를 상승시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감세 정책은 재정 적자를 확대시켜 장기물 채권 금리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말 10년물 국채 금리가 4.2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5%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중한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미국 경제 성장과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미국 주식 비중을 사상 최고인 순 36% 오버웨이트로 확대했습니다. 반면 현금 비중은 2001년 이후 최저인 3.9%로 하락해 과거 이 지표가 낮을 때 주식시장 하락이 뒤따랐던 점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경고했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현금 비중이 이처럼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 MSCI 세계 주가 지수는 한 달 내 평균 2.4% 손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유럽 주식, 원자재 비중을 줄이며 미국 주식에 집중했고 이는 유로존 경기 우려와 대비된 미국의 성장 기대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중국 경제 회복은 가장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 반면 글로벌 무역 전쟁은 최대 리스크로 지적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러한 자금 흐름이 단기 시장 조정 신호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데이터브릭스는 새로운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100억 달러를 유치하며 기업 가치를 620억 달러로 끌어올렸습니다. 데이터브릭스는 2025년 1월에 연매출 3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번 분기에 처음으로 자유현금 흐름이 양수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경쟁사인 스노우플레이크를 넘어선 이번 가치는 AI 통합 수요 급증과 데이터 분석 솔루션에 대한 높은 시장 수요를 반영합니다. CEO 알리 고드시는 AI 스타트업 인수를 통해 기술과 인재를 강화할 계획이며 IPO는 최소 2025년 중반 이후로 예상했습니다. 서브웨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미국 매장에서 펩시코 음료를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서브웨이가 오랜 기간 코카콜라 제품을 판매해 온 후의 큰 변화입니다. 이번 계약은 서브웨이의 2만 개 이상의 매장에 적용되며 펩시, 펩시 제로, 슈거, 마운틴듀, 게토레이 등의 펩시코 제품이 주요 음료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는 펩시코가 음료 및 스낵 판매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푸드서비스 부문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평가됩니다. 서브웨이 역시 이번 계약을 통해 브랜드 리뉴얼과 고객 경험 개선을 꾀하고 있으며 최근 매장 확장과 함께 새로운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스타벅스 노조가 98%의 찬성으로 파업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과 스타벅스가 올해 마지막 협상에 돌입하는 가운데 벌어진 일로 아직 파업 실행 시점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스타벅스가 여전히 포괄적인 임금 및 경제적 패키지를 제안하지 않고 있으며 수백 건의 불공정 노동 관행 관련 법적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는 30개 이상의 잠정 합의를 포함해 생산적인 협상을 이어왔다며 파업 결정에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노조의 파업 승인 결정은 양측 관계가 다시 긴장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나스닥 100 지수 편입 소식에 힘입어 월요일 소매 투자자로부터 약 1,100만 달러의 자금을 유입받았습니다. 이는 올해 평균 1일 유입액 375만 달러의 약 3배에 달합니다.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올해 주가가 550% 급등해 엔비디아의 160%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 회사는 비트코인 상승 랠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친함 호합의 정책 기대감에 수혜를 입었습니다. 회사의 비트코인 보유 전략은 투자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지만 본업인 비즈니스 분석 소프트웨어 부문은 3분기 매출이 10% 감소했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 대한 공매도 비중은 올해 초 20.7%에서 12월 16일 기준 12.98%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공매도 투자자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포지션을 정산하면서 주가 상승세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혼다와 닛산이 합병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니케이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두 회사가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와 중국 업체들, 그리고 일본 내 토요타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평가됩니다. 양사는 올해 초부터 EV 배터리 및 소프트웨어 분야 협력을 발표한 바 있으며 합병 논의에는 닛산이 주요 주주인 미쓰비시의 참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합병이 성사되면 양사의 연간 판매량은 약 800만 대로 늘어나지만 여전히 토요타와 폭스바겐에 뒤처집니다. 혼다는 최근 GM과의 협력이 약화된 가운데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닛산은 르노와의 25년간의 파트너십을 부분적으로 해소하면서 구조 조정을 추진 중이며 실적 부진과 중국 시장 점유율 감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혼다와 닛산은 보도에 대해 확인을 거부했지만 양사는 협력 강화를 검토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